아이고 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예, 어제 이제 6강 PO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론이 뜨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도 많이 봐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6강 PO에 관련해가지고 KBO에서 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좀 진화에 나선 그림이에요.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메인은 좀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사직구장 확장 되신 건 다 아실 테고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박세웅 선수가 이 사직구장 확장에 의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기록을 찾아보면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사실 최근 2년간 이 시즌 20 시즌에 이제 피홈런 왕이었어요. 통 이제 2시즌 동안 40개를 맞으면서 박정호 선수가. 근데 이제 구장이 커지면서 이런 피홈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골자의 기사인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걸로 제가 나름대로 좀 살펴봤으니까요. 그거를 좀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먼저 볼 거는 일단 이거예요. 가이야구 전편 논란 일단 해명인데, 자, 일단은 굉장히 들불과 같은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유광표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커뮤니티에도 이거는 뭐 방식이 잘못됐니 뭐 맞니, 사실 이렇게 야구판에서 팬들이 어느 한쪽으로 그 의견이 완전히 거의 통일되다시피 한 경우가 잘 없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6강 피오는 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굳이 한다면은 그 유력하다고 뜬 방식 말고 다른 방식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보고 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KBO는 무조건 올해부터 시행하는 의미는 아니고 정교한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거쳐간다면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7일에 스포츠 춘추와의 통화에서 가이야구 개편을 당장 올해부터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이르면 2022년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언론에도 올해부터 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밝히긴 했는데, 물론 이제 공식 자료에는 이제 이르면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그 KBO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처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좀 그런 거에서 쌓인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당장 올해부터 하겠다는 말을 사실상 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불과 같은 여론이 생겼고 이것을 바로 철회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보도자료에는 팬들의 관심이 높은 포스트시즌 참가팀 확대, 경기 운영 방식 변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22년 시즌부터 적용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연장전 승부치기 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라는 표현으로 올 시즌 도입에 여지를 두는 정도였다. 이르면이란 단서를 달았는데 2022년 시즌부터 적용이란 대목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설명인데, 사실은 KBO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르면은 약간 면피용 표현이고, 항상 2022 시즌부터 적용이라는 말이 항상 가중치가 더 있는 식으로 이처리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지난 작년에 그 리그 중단 사태도 그렇고 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 처리 순서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좀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끔 KBO에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KBO 쪽에 잘못이죠. 그런 신뢰도를 꾸준히 이제 쌓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선 모습이고, 관계자는 포시즌 개편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KBO가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아니다. 제도 개편을 요청하는 구단도 있었지만은 구단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제도 개편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면서 확실히 한 발 빼는 워딩이죠,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라고 보면 운영팀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안에 만들어야 한다. 실제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뮬레이션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늘 그렇다고 하고, 뭐 가이야구 개편과 함께 승부추기 도입도 퓨처스에서 돌려보고 뭐 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안이 좋은 안이라면 바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예상되는 안 좋은 안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올해 시행하려면 개막 전까지 완성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면서 개편안을 올해 당장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 확실한 것 같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하나씩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와 제주도 유망주 캠프를 시작했다면서 가야구 개편도 여러 가지 혁신안 중 하나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변화의 틀을 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확실히 여론이 이제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화들짝 놀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팬분들이나 이런 다양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6강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서 좀 피드백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만약에 여론이 조용했으면 그냥 어물쩍했을 것 같거든요. KBO라는 그 조직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는. 예, 근데 좀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서 조금 여론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이제 방송이나 댓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일단 이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에만 뭐 힘을 써도 거기만 전폭적으로 애를 써도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즌 들어가면 이제 판정 시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하여튼 한 해 한 개만 좀 집중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포시즌 개편이라는 게 뭐 그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리그의 흥행하고 그 다음에 야구에 대한 인기에 대한 문제이지 뭔가 리그 운영 자체의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그 방안을 여러 가지 좀 연구 개발을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근본적으로 그 과반수 이상이 포스시즌에 진출하는 사례는 뭐 타 야구리그 뭐 미국, 일본 이런 데도 없기도 한데 사실은 뭐 10개 팀 중에 6개가 나가는 것 자체가 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정규 시즌 결과가 가치가 하락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위 팀은 직행, 뭐 2위 팀은 뭐 플레이오프 직행,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으면서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개 팀이 진출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단일 리그를 하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5개 구단씩 나눠가지고 뭐 수도권 리그 그다음 비수도권 리그 이렇게 나누니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지역 가까운 순으로 붙여가지고 뭐 중부 리그, 남부 리그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름이야 옛날처럼 뭐 드림 매직 이런 식으로 하지언정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게 단일 리그 상에서 1위 팀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면은 정규 시즌의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 댓글 길게 남겨주신 댓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6강 PO 시스템으로 하면은 1위의 가치는 내려가지만 반대로 2위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1위, 2위가 약간 사실상 1위와 같은 느낌으로 좀 가치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 주셨는데 그 의견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이제 1위하고 2위가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그러면 1위, 2위끼리 그 비슷하고 그러니까 리그가 이제 1위, 2위가 2강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가 떨어져 있으면 1위, 2위가 붙을 때는 서로 봐주기 시합을 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서 그 6강 PO 시스템이라 하면 뭐 정규 1위 팀은 뭐 2승의 그 어드밴티지를 얻고 정규 2위 팀은 1승의 어드밴티지를 먹고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업셋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은 아까 어제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농구식 6강 PO를 그대로 한다면 그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2라운드 플레이오프에서 뭐 정규 시즌 1위 팀은 1승 먹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정규 시즌 2위 팀은 그냥 바로 플레이오프 직행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줄지는 사실은 이게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거는 정규 시즌 1위 팀이 그 어드밴티지를 갖고 출발해야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좀 문제를 이제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야구 흥행이나 좀 플레이 포스트 시즌의 재미나 그다음에 업셋 확률도 사실은 KBO 쪽에서는 일단 좀 높이고 싶어한 건 자명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업셋 확률이 지금 20년 동안 3번이긴 했는데 사실 2002년에 그 두산 사례 말고는 전부 다 조금 나머지 2번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업셋이 생긴 경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도박 파문을 해가지고 삼성의 핵심 선수들이 빠졌고 18년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재환 선수 4번 타자 김재환 선수나 세더맨 김강률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전력 누수가 생긴 상황에서 붙어가지고 그런 뭐 업셋이 생기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KBO 입장에서는 또 폴 시즌이 너무 그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붙으면 사실상 1위 팀이 우승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 포시즌의 흥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저도 뭐 언더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정규 시즌 1위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야구라는 종목은 그 페넌트 레이스가 더 비중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1위 팀이 우승을 하게끔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뭐 그런 업셋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1위 팀이 아닌 경우가 우승한 케이스가 5번이라고 합니다. 네, 5번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5번이면 사실은 8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12.5% 정도니까 그것이 뭐 굉장히 낮은 확률까지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KBO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한 8번에 한 번인 거를 뭐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업셋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KBO가 하고 싶은 건 일단 업셋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제 흥행도 있고 뭔가 스토리를 있을 때 그게 좀 더 재미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언더독의 반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스포츠에서 드라마로 쓰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희망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업셋 확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조정하는 거는 그런 걸 좀 오랜 시간 동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업셋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6팀이 올라갔을 때 6위, 5위 팀이 올라가서 우승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위 팀, 3위 팀 정도가 업셋하는 확률이 그래도 뭐 20%, 30%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이하의 팀들이 업셋 확률이 20, 30%가 되는 건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뭐 앞에서 그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의 수들을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하겠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선 독립야구 리그를 활용해서 그런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곤 하는데, 물론 독립 리그에서도 좀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너무 우리가 실험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굳이 그런 걸 하고 싶다면 뭐 퓨처스에서 포시즌을 뭐 짧게 한번 돌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박세웅 선수 얘기할 텐데, 네, 일단은 기사 제목은 2년간 최다 피홈런 40개 사직 확장 안경에서 나에게 달았다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지난 2시즌과 최다 피홈런 투수는 박세웅으로 40개를 헌납했는데, 키홈인 사직구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19개의 피홈런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면 승부를 선호하는 투구 스타일상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피홈런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홈런이 잘 나오는 사직구장을 썼기 때문에 피홈런 수치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홈구장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옛날에는 그러니까 새 구장들이 많이 지어지기 전에는 사직 구장이 큰 구장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장들이 워낙에 작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사직 구장이 담장이 높았기 때문에 홈런이 적게 나오는 구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구장들이 다 새로 지어지고 커지면서 오히려 사직 구장이 굉장히 작은 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구장 같은데 이제 다른 그 구장들이 바뀌면서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으로 순위가 내려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직 구장 그대로인데 다른 팀에서 홈런이 더 나오니까 우리 팀이 상대적으로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사직 구장이 홈런이 잘 안 나오는 구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서 2년 동안 토종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선발 등반 56경기 했고 가장 많은 이닝 3부 10.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완전히 부활에 성공했죠. 28경기 10승 9패 3점 98 퀄리티 스타트 18회 굉장히 좋은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올림픽 이후에 완전히 그 스텝업을 한 모습 보여줬고, 물론 이제 10월에 약간 부진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8월, 9월에 박수영 선수는 전 진짜 최동원 선수의 재림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마저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150을 찍는 페스티벌과 굉장히 각 좋은 커브의 조합으로 8월, 9월에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텝업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안경 에이스랑 치노가 이제 어울리게 되었고, 그리고 동갑내기 단짝인 그 안중열 선수와의 찰떡 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후반기에 완전히 이제 좋은 선수로 스텝업이 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구장 커지는 건 다 아실 테고요. 올림픽 이후에 그 전반기에서 16경기에서 14개의 피홈런이었는데 올림픽 갔다 오고 후반기에는 12경기에서 6개밖에 안 내줬습니다. 네, 피홈런이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야가 넓어지는 것은 박세웅의 날개를 달아지는 외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페스티벌 구속이 145.2km를 기록하면서 토종 투수 중 최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태티지에서 145.5km로 되어 있고 이 평균 냈을 때 이렇고 147, 8 정도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최고 구속이.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제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을 하는 걸로 가장 변화가 되고, 그리고
원래 포크볼을 많이 쓰던 투수였는데 올해부터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비중을 높이면서 조금 페스트볼 위주 피처의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37의 땅공 뜬볼 비용도 뜬공을 더 많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는 현재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저 역시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10승을 달성하고 170이닝을 소화하는 게 1차 목표다. 그렇게 된다면은 팀 성적이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라면서 에이스의 책임감을 강조했던 박세웅 선수였는데요. 과연 박세웅은 롯데 토종 에이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외부 변화, 환경 변화에 날개를 비상할 수 있을까라고 기사가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그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20 시즌, 2022 시즌의 박세웅 선수의 피칭에 대한 저의 체감 느낌은 약간 이랬어요. 정리하자면 이런데 이 시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올림픽 갔다 오기 전까지는 한 5회, 6회, 7회까지 거의 1, 2실점으로 잘 맞고 있다가 이제 5회, 6회, 7회 항상 그 거의 이닝의 마지막 타자쯤한테 이제 홈런 맞고 2, 3점짜리 홈런 맞고 이제 실점을 많이 까먹고 내려오는 그림이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실점이 결국은 이제 3점, 4점, 2, 3, 4점 이렇게 내주고 항상 많이 내려왔던 그런 느낌이고, 그것이 많이 5점, 6점 이래 주는 케이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거의 매 경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22년 상반기 전까지는 저의 체감 느낌은. 그러니까 잘 막다가 홈런 한 방에 우르르르 다 까먹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없었고, 제 체감은 8월, 9월은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진짜로 나오면 이긴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의 안정감은 제가 이 팀에서는 2005년 손민환 선수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네, 그 8월, 9월에 박세웅 선수의 그 모습은 그랬는데, 일단 데이터를 제가 스태티지에서 쭉 찾아봤는데 조금 너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 20 시즌, 2 시즌 피홈런 개수는 20개로 갔지만은 피장타율은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20 시즌 4할 5푼 1위 피장 타율에서 이 시즌 3할 6푼 5리로 거의 뭐 1할 가까이 9푼 가까이 이제 피장 타율이 내려갔어요. 이건 이제 홈런 개수는 같지만 그게 다릅니다. 소화 이닝 자체가 많이 달라요. 네, 소화 이닝 자체가 스티지로 보면은 이런데 20 시즌에 소화 이닝 147.1이닝이고요. 이 시즌에는 163이닝이기 때문에 이닝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피장타율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자면은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시즌에 H 시즌 이후로, 그러니까 12승 시즌 이후에 4시즌 만에 처음으로 내야 타구가 외야 타구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맞은 타구들이 외야로 가는 것보다 내야 안에서 잡히는 타구가 더 많아졌어요. 20 시즌에는 내야가 44.7, 외야가 55.3이었는데 이 시즌엔 내야가 53.8, 외야가 46.2%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유가 뭘까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구종 구사율이 이 모든 그 변화는 20 시즌에서 이 시즌으로 변한 거를 일단은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구 구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34.5%에서 47.4%로 12.9%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스플리터를 많이 이용한 투수였죠. 다 아시겠지만 많이 이용했는데 스플리터 구사율이 16.9에서 12.1%로 5.8%가 하락을 했고, 사실은 20 시즌에도 스플리터를 그 부상 문제 때문에 거의 봉인을 해놓다가 후반기부터 풀었었는데 이 시즌에도 그게 기조가 유조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또 직구의 위력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슬라이더의 위력도 덩달아 좋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슬라이더의 그 구사율도 조금 높았어요. 20.6%에서 22.3%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커브를 적극적으로 많이 쓰면서 구사율 변화는 15.6에서 16.9로 1.3% 차이인데, 사실 체감으로는 커브를 굉장히 많이 썼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는 슬라이더가 이제 그 두 번째 피치가 됐는데, 체감으로는 커브가 거의 반반 느낌 수준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브를 슬라이더보다 훨씬 많이 던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슬라이더는 구속이 빠르고, 그 다음에 낙폭이 그렇게 엄청 큰 구종은 아니지만 커브는 아무래도 구속도 느리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좀 체감적으로는 커브 구사가 더 높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좀 놀랐던 게 스플리터 구사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박세웅 선수가 이 시즌부터는 스플리터를 진짜 위닝샷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직구에 자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스플리터로 카운트를 잡는 케이스도 많았는데, 이 시즌부터는 스플리터는 진짜 위닝샷으로만, 그러니까 삼진을 잡는 구종으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카운트를 쌓아 나가는 거의 직구나 슬라이더 위주로, 슬라이더 커브 위주로 카운트를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체인지업이
5.1에서 0.2%로 체인지업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된 건 사실 뭐 체인지업에 대한 완성도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미 이제 완성도가 높은 구종 변화구가 3개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피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 모두 다 이제 박주영 선수의 완성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굳이 체인지업까지 억지로 던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일부러 안 적었는데 그 커터, 아니 싱커, 그러니까 투심 계열도 20 시즌에 좀 던지다가 그 지난 시즌보다 거의 던지지 않았어요. 네.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커터 어디 봅시다. 예. 커터 어딨노? 예, 제가 빼버렸네요. 커터 같은 경우에도 9.94에 눌러서 보면 나오는데 싱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투심 계열 공일 거예요. 투심 계열도 7.3%에서 0.3%로 대폭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굳이 이제 투심을 던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 포심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투심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소위 이제 손가락 놀이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직구 구사율이 12.9%나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스플리터 구사율이 5.8% 하락한 거, 체인저 구사율이 4.9% 하락한 게 가장 구종 구사율에서는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구종 변화, 구속 변화입니다. 구속이 143에서 145.5km로 2.5km나 증가를 했어요. 사실 평균 구속이 2.5km나 증가를 한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최고 구속이 거의 145, 6 정도에서 147, 8, 9, 뭐 150까지도 지난 시즌에 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의 큰 변화고, 직구가 빨라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슬라이더도 구속이 134에서 147.1km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직구가 자신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모든 것이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투수는 당연히 그렇지만 페스티벌, 그러니까 포신 페스티벌의 위력이 있어야지 나머지 변화구가 듣기 마련이라 가지고, 특히 이런 우한 전동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스플리터 포크볼을 위닝샷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박수영 선수의 염원 사업이었던 그 몸 불리기, 그러니까 체중 증가도 성공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 물론 그 시즌이 진행되면 좀 빠지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원래 마른 체질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염원 사업이었던 그 체중 증가에도 성공을 하면서 좀 공이 빨라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구종 가치는 오히려 직구가 20 시즌보다 이 시즌이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뭔가 스티티즈의 이런 집계가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이제 구종 가치라는 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지난 시즌에 뭐 원체 빠른 공 던진 투수들이 많았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구종 가치 수치를 떠나가지고 작년 박세웅 선수의 페스티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재미있게 볼 거는 이제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다. 특히 슬라이더는 거의 뭐 17.5나 올라갈 정도로 구종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피칭 디자인, 그러니까 구종 선택이나 좀 어떻게 공을 던질지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찾아봐서 재밌는 거는 그 땅볼 뜬공의 비율이 변화가 됐는데, 이 시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야 타구 비율이 17년 이후로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20 시즌에 내야가 43.7, 외야가 55.3이었는데 이 시즌에는 내야가 53.8, 외야가 46.2%로 내야 타구 비율이 8.9%나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제가 조금 더 파보니까, 일단 타구 방향이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20 시즌에는 좌중우 기준으로 42.1, 좌 42.1, 중 22.5, 우 35.5였는데 이 시즌엔 좌 40.7, 중 20.2, 우 37.5입니다. 그러니까 당겨치는 타구보다 이제 밀어치는 타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타구 방향별 타율 변화도 이제 당긴 타구의, 그러니까 좌측이나 이제 좌중간 방향 타구의 타율이 3할 5푼 8리에서 2할 2푼 3리로 1할 3푼 5리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대충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 직구 구사율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구 슬라이더 구속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야 타구의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야 53.8, 외야 46.2, 그리고 밀어치는 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38.4, 41.4로. 그러니까 일단 직구의 위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밀려쳤다기보다는 밀려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진 구속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트가 늦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자들도 이제 치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고 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긴 타구의 타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배트가 빨리 나와서 밀려치지 않기 위해서 배트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타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타이밍을 먼저 잡고 나온 당긴 타구의 타율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 내야 땅볼의 타구 방향까지는 데이터가 안 나와 제가 못 찾았는데 아마도 2루 쪽 방향보다는 3루간 방향으로 그 땅볼이 나온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투수고 그러면은 그런 게 더 상식적이기도 하고, 당긴 타구의 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타이밍이 빨랐다는 얘기니까, 타이밍이 빠를수록 이제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구가 3루간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연관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직구 구속이 좋아지니까 직구 구사율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직구 구속 증가에 따른 밀려치는 타구가 늘어나고 직구 구사율 증가에 따른 타자들의 직구 노림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에 대한 대차가 떨어지고 내야 타구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빠른 타이밍의 스윙 준비, 빠른 타이밍의 스윙. 그러니까 배트가 나오는 그 이제 늦게 칠 건지 빨리 칠 건지 이거에서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배트를 돌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종합적인 결과로 이제 내야 타구가 증가한 게 아니냐는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거는 보통 이런 빠른 볼 위주, 패스트볼 위주의 피칭을 한 투수들은 뜬공 비율이 높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찬호 선수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시즌의 박세웅 선수는 그 빠른 공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빠른 공 비율이 47.4%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볼 뜬공 비율이 2.37로 땅볼 투수였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 구장이 커진 것보다 땅볼의 비중이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박세웅 선수가 원래 땅볼 투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17 시즌 12승 시즌에만 이제 내야 비율이 더 높고요. 52.3%. 네, 이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이제 외야 비율이 더 많습니다. 타구의 방향 비율이. 근데 이 시즌에 이제 내야 그 비율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잘하는 시즌, 좋은 시즌에 이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조금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은, 그래서 외야 확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마차도 선수가 빠진 게 저는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땅볼 비중이 더 높아졌고 그 땅볼들이 3루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3루간의 수비가 마차도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업은 될 수가 없잖아요. 다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학수 선수의 반등에 따라 가지고 마차도 선수의 수비 공격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학수 선수가 리바운딩을 해도,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마차도 선수의 수비에 이르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무릎 다치기 전에 이학수 선수라면은 그걸 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이학수 선수가 몸 상태가 뭐 100%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얘기한 대로 뜬공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굳이 이 시즌에 잘한 거를 억지로 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구장이 넓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땅볼 비중이 더 높은 걸로 성적이 잘 나오는데 억지로 그거를 뜬공 비중을 높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잘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맞지, 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굳이 억지로 바꿀 필요 없고, 그거를 건드렸을 때 굉장히 투수가 혼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잘한 방법을 저는 억지로 뭐 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뜬공 투수보다는 땅볼 투수를 안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 뜬공은 일단은 공이 뜨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 나가기 때문에 뭐 바람을 탄다거나 아니면 일단 공이 떴다고 외야 수비가 약한 경우에는 그거에 장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크고, 보통은 이제 땅볼 타구에 대한 그 아웃 처리가 더 안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팀이 롯데라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내야 수비가 항상 좋지 않았던, 그건 이제 우리 팀에도 내야 수비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믿고 이제 땅볼을 계속 양산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외야 수비가 사실은 내야도 그렇지 외야 수비가 사실 우리 팀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피터스 선수가 중견수 수비를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좌익수 전준우 선수가 사실은 수비가 안 좋고요. 사실 굉장히 안 좋죠. 수비로만 봤을 때는. 네, 수비로만 봤을 때 안 좋고, 그리고 우익수 수비도 물론 손합 선수도 좋은 수비는 아니었긴 합니다만은 내년 시즌 역시 딱히 좋은 수비를 어떤 사람이 우익수를 하건 간에, 누가 우익수를 하건 간에
우익수 수비가 상급일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수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어찌됐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추지현 선수가 우익수를 보면은 뭐 어깨는 강하다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대신 이제 범위가 좁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누가 돼도 좌익수는 원래 안 좋고 우익수는 또 딱히 좋긴 어려워서 굳이 땅볼 비율을 높일 필요는 없고, 특히 이제 펜스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펜스 플레이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은 굳이 띵볼 비율을 높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직구장 확장은 내야 타구 비율이 늘어나고 후반기부터 피홈런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박수영 선수에게 뭔가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그러니까 구장이 커져가지고 넘어갈 게 안 넘어가고 이런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선사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고 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구장이 커졌으니까 조금 더 이제 홈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홈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내려갈 테니까요. 구장도 커지고 본인도 본인 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장이 넓어졌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높은 이 땅볼 뜬공 비율을 바꾸려고는 하지 말고 이 시즌 후반기처럼 잘하던 그 피칭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피칭을 한 시즌 내내 던질 수 있는 뭐 체력이라든가 시즌을 그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박수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제는 박수영 선수에 대한 걱정을 저는 뭐 크게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분명히 이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뭐 어려운 부분이 한두 번 정도 오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이겨내야 될 테고, 아무튼 뭐 구장이 커진 게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겠죠. 무조건 플러스인데, 다만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막 뜬볼 비율을 높이려고 막 뭐 구종이나 뭐 구종 비율을 그런 억지로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오늘이 벌써 몇 회였죠? 예, 사실 유튜브엔 제가 회차로 업로드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이 방송이 원래 팟캐스트에서 19년 2월부터 하던 방송인데 그래서 259회째였는데요. 근데 유튜브로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 이게 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259인지 이상하시니까 제가 그냥 날짜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앞에 방송을 듣고 보고 싶으시면, 듣고 싶으시면 이제 그 여기 이게 잘렸는데, 예, 오른쪽에 이 채널 아트 오른쪽에 이제 팟빵 링크, 팟캐스트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 타고 오시면은 이제 지난 방송도, 유튜브에 없는 방송들도 이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거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